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정의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Introduction to Computer Vision Task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컴퓨터 비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훑고 다음 논문들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논문들은 다음과 같이 총 4가지 논문들입니다. Overfit, RCNN, SPPNet, Fast RCNN 순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제가 종종 가는 카페 사장님께서 키우시는 고양이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귀여운 고양이로 보이지만 컴퓨터는 이를 각 픽셀들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배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 비전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들어봤을 용어가 웬만하면 CNN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CNN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줄임말로 한글로는 합성곡 신경망이라고도 합니다.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NNs are basically layers of convolutions followed by subsampling and fully connected layers. Convolutions and subsampling layers work as a feature extraction layers while fully connected layer classifies which category current input belongs to using extracted features. 읽으신 바와 같이 컨볼루션 단에는 이미지의 특징들을 추출하고 fully connected layers에서는 분류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컨볼루션의 경우 필터를 이용하여 이미지의 특성들을 추출하게 되는데요. 필터가 이미지를 지나게 되면서 합성곡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필터가 지나가면서 각각의 원소들과 곱을 하고 더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출된 값을 Activation Map 또는 Convolved Feature Map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풀링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성곱층, 방금 보셨던 컨볼루셔널 레이어 다음에는 풀링층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풀링층은 피처 맵을 다운샘플링하여 특성 맵의 크기를 줄이는 풀링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풀링 연산에는 일반적으로 맥스 풀링과 에버리지 풀링이 주로 사용되며 가끔 민 풀링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름에서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맥스 풀링은 각각 필터 안에 들어간 최대의 값을, 에버리지 풀링은 평균 값을, 민 풀링은 최소의 값을 반환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각각 컴퓨터 비전에서의 큰 분류를 나뉘는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리제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으로 일단 크게 분류를 할 수 있고, 세그멘테이션을 좀 더 자세히 나누게 되면 세멘틱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분류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논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 보시죠.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의 목적은 사진에 있는 모든 픽셀, 각각의 픽셀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분류해주는 것입니다. 이미지에 있는 모든 픽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댄스 프리딕션이라고도 불립니다. 왼쪽을 보면 이제 사람이랑 말이 각각의 픽셀별로 이제 색깔별로 구분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클래시피케이션 앤 로컬리제이션에 대해서 보시죠.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해당 이미지의 클래스를 분류해내는 것입니다. 인풋으로 고양이의 사진이 들어가면 해당 사진이 고양이일 확률을 반환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렉스넷 같은 경우는 앞에서 소개했던 CNN 모델 중에 하나로 모르시더라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추후에 거론되는 논문들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도 수록을 해봤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에 로컬리제이션을 더하게 되면 이제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이를 고양이라고 판별하는 것 외에도 어디에 고양이가 있는지 나타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물을 인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보셨던 클래시피케이션 앤 로컬리제이션의 경우 한 그림에서 한 이미지에서 하나의 오브젝트만을 탐지해낸다면, 오브젝트 디텍션은 복수 개의 사물을 인지하고 이거에 대한 위치와 분류를 해내는 태스크를 말합니다. 다음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앞에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의 목적은 사진에 있는 각각의 픽셀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분류하는 거였다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의 경우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인스턴스 또한 추가적으로 구분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좌측에 짱구라는 애니메이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에는 4명의 사람과 한 마리의 강아지가 있습니다.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은 해당 그림에서 인간과 개가 있다고만 분류를 하는 반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같은 사람 클래스이더라도 각각을 독립적인 인스턴스로 인간 1, 인간 2, 인간 3, 인간 4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할 첫 번째 논문은 오버핏입니다. 앞에서 간단히 소개했었던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리제이션 방식에 대한 것처럼 오버핏이라는 논문이 소개되기 이전에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는 다음과 같이 이미지가 들어오면 CNN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의된 슬라이딩 윈도우를 움직이면서 그 윈도우 속에 사물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주는 형식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다음 그림들을 보면 이제 고양이들이 여러 마리 있는 것도 있고 한 마리도 있는데요. 전 슬라이드에서 소개되었던 방식은 한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안에 어떤 클래스가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각각의 클래스들이 몇 개가 있고 그런 변수들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미지마다 오브젝트 디텍션의 경우 들어있는 클래스의 개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제 다르다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그림만 봐도 여기 왼쪽에 있는 고양이는 한 마리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게는 7마리까지 한 이미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앞에서 말로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슬라이딩 윈도우의 개념을 시각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슬라이딩 윈도우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같이 이미지 위에 필터라는 것이 이동을 하면서 이미지를 잘라서 CNN에 넣고 해당 이미지의 클래스, 분류와 테두리를 회귀하는 방법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리제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고정된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용하여 사물을 분류하고 위치를 특정하려 하다 보니 이 그림이 너무 작거나 크면 사물이 인지되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됐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미지 피라미드라는 겁니다. 큰 그림에서 이제 큰 그림은 작은 사물을 탐지하는 데 이용이 되고, 이제 작은 그림 같은 경우는 그 그림 내에 있는 큰 물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이 됩니다. 이제 앞에서 둘 다 소개시켜 드렸던 이미지 피라미드와 슬라이딩 윈도우를 동시에 이제 잘 나가는 CNN 모델들에 적용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CNN 모델들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특정 사이즈의 이미지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이제 위편을 보시면 8x8 이미지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CNN 모델 같은 경우 10x10 이미지를 받으면 컨볼루션 및 풀링 레이어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지만 뒤에 fully connected 레이어 단에서는 오류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산을 수행할 때 그 개수가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오버핏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 이루어지는 연산을 벡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컨볼루션 연산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컨볼루션으로 바뀐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연산뿐만 아니라 특정 위치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치 정보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말 그대로 해당 윈도우가 들어있는 위치 정보가 결과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이즈랑 스케일링은 무시하고 이제 가져와 봤는데, 이제 가장 왼편에 있는 거는 이제 저 고양이들이 하나만 있으니까 고양이가 여기 들어있다 정도만 나타내고, 우측 같은 경우 이제 촘촘하게 슬라이딩 윈도우를 넣은 결과 각각 이제 셀 안에 어디에 고양이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오버핏에 나온 것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컨볼루션으로 바꾸어 주면서 슬라이딩 윈도우와 이미지 피라미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좀 더 정밀하고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물들을 디텍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오버핏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 장의 슬라이드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오버핏는 총 6개의 스케일드 이미지를 인풋으로 알렉스넷에 넣어주었고, 각각의 이미지들에 대한 피처 맵을 얻습니다. 이제 각각의 이미지와 피처 맵은 1대1로 매칭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45x 245 이미지를 넣었을 때 매칭되는 피처 맵은 5x5, 317 곱하기 389 이미지를 넣었을 때 매칭되는 것은 7x9 피처 맵,
그리고 461 x 569 이미지를 넣었을 때 반환되는 피처맵 같은 경우는 11 x 14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렇게 다른 크기의 피처 맵들을 처리해줄 능력이 없었겠지만, 컨볼루션으로 지금 바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경우는 각각의 피처 맵들이 통과할 수 있게 되었고,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컨피던스 스코어와 바운딩 박스를 산출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이즈의 이미지들과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 제한된 분류 컨피던스와 바운딩 박스들은 왼쪽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필요한 것은 넘맥 서프레션을 이용해서 가장 적절한 바운딩 박스를 선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때 사용되는 개념이 IOU 라는 개념인데, 이제 이 개념은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전체 유니온 넓이, 전체 합집합의 넓이로 나눠준 값으로, 이를 기준으로 수많은 바운더리 서제스천 값 중에서 최적 바운더리를 제시해줄 수 있도록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버핏는 클래시피케이션, 로컬리제이션, 디텍션 순으로 학습되고 인퍼런스 됩니다. 먼저 이제 순서를 좀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미지에 해당하는 클래스들을 이제 클래시파이 하고 박스별로 그 클래스에 대한 컨피던스 스코어를 구합니다. 그리고 박스별로 이제 서로 간의 IOU를 구하고 넘맥 서프레션을 수행하여 로컬리제이션을 수행합니다. 디텍션에서는 이제 앞단에 계산된 모든 웨이트들을 공유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학습에 진행될 때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를 하나 클래스로 추가를 하여 학습하고, 나머지는 로컬리제이션과 거의 유사합니다. 오버핏는 학습 시 이미지를 256 x 256 크기로 만들고, 아래 그림처럼 221, 221 크기로 추출한 5개의 랜덤 크롭과 좌우 반전으로 총 10개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인 멀티뷰 보팅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테스팅 단계에서도 멀티뷰 보팅을 하면 영상의 많은 부분이 무시가 될 수 있으므로 컴퓨팅 연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미지 전체에 대한 컨볼루션 넷을 적용하려 했으나, 이제 인풋 사이즈를 정해주는 것 또한 이제 성능을 저하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은 여기 자기 자신만의 방법인 멀티 스케일 댄스 이밸류에이션을 적용하고 비교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싱글 스케일 같은 경우는 따로 그냥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아까 구했던 그 피처 맵에 있는 그 자체만을 활용한 거고, 멀티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댄스하게 좀 더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델타 값 0, 1, 2해서 한 칸씩 옮긴 값들을 해서 좀 더 촘촘한 이미지 정보를 받아오는 것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 논문은 Fast와 Accurate 두 버전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컨볼루션 과정에서 필터가 움직이는 스트라이드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원래의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저장해서 성능을 높이느냐, 아니면 빠르게 처리를 하느냐, 이 둘의 상이한 목적을 가지고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외에는 배치 사이즈를 변경하고 풀링 리전을 겹치지 않게 하는 등의 조금의 수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다음 테이블은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대한 다양한 조건들을 주며 실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코어스는 이제 슬라이딩을 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고, 파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델타 0, 1, 2가 주어져 가며 댄스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한 것입니다. 테이블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이제 그냥 싱글 스케일보다는 멀티 스케일이, 그리고 코어스 스트라이드보다는 파인 스트라이드가, 그리고 패스트보다는 애큐레이트가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간단하게 오버핏에 대한 것은 마치고 RCNN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오버핏에서 봤듯이 물체를 탐색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크기의 영역, 즉 디퍼런트 스케일과 그 레이시오에 대해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이미지를 모두 탐색하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면 탐색해야 할 영역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면 연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진짜 필요 없는 구역까지 이렇게 다 지나가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처럼 정말 필요 없는 부분이 많은 그림인 경우는 시간과 연산의 낭비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력 영상에서 물체가 있을 법한 영역을 빠른 속도로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리전 프로포설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강아지랑 고양이가 있는데 리전 프로포설 방식을 통해서 리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CNN은 이름이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바로 RCNN의 R은 리전 프로포설이고 CNN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던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각각 화살표가 지칭하는 것은 R은 리전 프로포설의 영역, 그리고 CNN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영역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단순히만 보아도 투 스테이지로 각각 스테이지들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리전 프로포설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서베이 논문에서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뭐뭐가 있다라고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셀렉티브 서치와 에지박시스입니다. 에지박시스 같은 경우는 RCN에서는 다루는 내용이 아니지만 간단하게 중요하게 언급이 많이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무엇인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박시스 방법은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미지의 엣지, 선들을 이용하여 컴퓨터가 판단하기에 유사한 영역들끼리 묶어주는 리전 프로포설 방법입니다. 셀렉티브 서치는 다른 이름으로도 슈퍼픽셀 스트래들링이라고 불리며 유사한 픽셀들끼리 묶어가며 점차적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방식입니다. RCNN 같은 경우는 이러한 셀렉티브 서치 방법을 이용하여 2000개의 리전 프로포설이 만들어지도록 점점 쌓아가게 되고, 이제 이것을 리전 프로포설 또는 Region of Interest ROI라고 앞으로 뒤에서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2000개의 ROI들을 각각 알렉스넷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비와 높이를 늘려주는 작업인 월핑을 수행하게 되고, 월핑은 변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CNN에 들어가게 됩니다. CNN을 통과하고 각각의 피처 맵들이 나오면 이를 통해 SVM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SVM 클래시파이어가 학습이 완료가 되면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학습시켜줍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학습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스탠퍼드 CS231N의 강의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이미지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전이 학습을 수행하거나 새로운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이를 좀 더 확인하고 싶은 데이터셋에 대하여 파인 튜닝을 시키는데, 이때 원하는 클래스에다가 이제 배경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내가 20개의 클래스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21개, 21개의 클래스들을 넣어주고 파인 튜닝을 수행합니다. 리전 프로포설을 통해서 이제 2000개의 ROI를 얻고 나면 이제 이를 일정한 크기로 변형을 하고 이미 학습된 CNN 구조를 통해 고정된 길이의 피처 벡터를 얻어내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4096개 차원의 벡터를 추출했고, VGGnet 같은 경우는 5번째 레이어에 해당하는 피처 맵들을 플래트닝해서 합쳐서 피처 벡터로 사용했습니다. 이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오버피트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을 적용했지만 아직 여기서는 피처 벡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얻은 이제 스텝 4로 가면 앞에서 얻은 피처 벡터를 리니어 SVM 클래시파이어로 클래스별 학습을 수행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ROI에 대한 해당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가 나오긴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또한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는 리그레서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리그레서의 바운딩 박스와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의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이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시각적으로 얼마나 잘 프로포설이 됐는지, 왼쪽으로 치우쳤는지 그 델타
델타 X, 델타 Y, 델타 WH에 대한 것들을 보여준 거고, 이제 오른쪽은 그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학습할 때 어떻게 이제 식이 쓰이는지 가져와 봤습니다. 본 논문은 RCNN이 같은 지역 후보를 만들어내는 셀렉티브 서치를 사용하는 UBA나 리전렛보다 좋은 성능을 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활용하면서 학습한 모델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여기 나타나고 있고요. 이는 처음에 말했듯이 바운딩 박스를 추가적으로 더 학습하게 되면 좀 더 물체를 잘 찾아내서 분류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예시는 실제 논문에서 RCNN을 이용하여 디텍션을 수행한 예시들을 가져와 본 것입니다. 다음은 아까 앞에서 표로 소개한 것들을 좀 더 시각화하여 나타낸 자료로 같은 알렉스넷 상에서 바운딩 박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보면 좀 더 이제 있는 것이 MAP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렉스넷과 VGG16을 비교해보면 좀 더 높은 깊이가 깊은 모델일수록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RCNN에 대한 개념이었고, 이제 다음으로 SPPnet, Spatial Pyramid Pooling in Deep Convolution Neural Network for Visual Recognition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P넷은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과 오버핏 그리고 RCNN이 적당히 섞여 있는 모델로,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지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히스토그램 오브 이미지라고 하는데, 예시로 가져온 것은 이제 각각 이 나무 덤불에 대한 거를 이제 각각 RGB에 대한 히스토그램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그림을 왼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그림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그 화살표 위아래에 있는 각각 히스토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히스토그램 오브 이미지들을 K-means 클러스터링을 하여 그룹을 군집화하여 이제 코드북에 기록하여 각각의 이미지의 특성들을 저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저희 논문과는 좀 상관이 없는데, 벽에 텍스처를 찍은 사진인데 이제 각 벽마다 히스토그램 오브 이미지가 상위에서 이제 이것만을 가지고도 어떤 벽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 같은 경우는 땡땡과 이제 그 사이에 흰색에 대한 값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사각벽돌 같은 경우는 사각형과 관련된 픽셀들이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밑에 있는 그 텍스처는 동그란 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까 같이 이런 식이면 뭐 그냥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하고자 하면 뭐 괜찮긴 한데, 이제 좌측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미지 전체를 가지고 뭐가 어떤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업 비주얼 월드는 집합의 개념으로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면 위치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스페이셜 피라미드 매칭인데, 이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다양한 레벨로 쪼개서 위치 정보를 주게 되면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레벨 0으로만 보면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벨 1 정도, 레벨 1까지는 아직 구분이 안 되긴 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고 쪼개다 보면 점점 더 구분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겨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PP넷이 처음 연구가 된 계기가 뭐냐면, 과거에 사용된 CNN 구조들은 일단 고정된 크기의 입력을 필요로 해서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월핑이라는 작업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월핑이 들어가게 되면 이미지의 왜곡의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림이 잘려서 이게 정말 자동차인가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싶고, 그 다음에 등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미지에 맞춰 들어가기 위해서 위아래로 짜부되다 보니까 이제 원래 등대의 특징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짧고 두꺼운 등대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PP 레이어를 추가해 줌으로써 어떠한 크기의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이제 항상 같은 크기의 벡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SPP넷의 연구의 목적이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SPP넷에서 고안한 SPP 레이어. 이제 SPP가 이제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인데 그 레이어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제 미리 윈도우에 대해서 추출할 특징의 개수 4x4, 뭐 2x2, 1x1 이런 식으로 세 종류의 빈을 미리 설정을 해 놓으면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해 놓게 되면 여기 좌측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하나의 그 이미지 피처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맞게 일정한 개수의 벡터로 반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떠한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이 개수에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즉 똑같은 길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SPP넷에서는 RCNN과 마찬가지로 ROI 2000개를 뽑아내지만 이를 CNN에는 넣지는 않고 이미지가 들어갔다 나온 피처맵에 이를 투영시켜줍니다. 2000번 CNN 할 것을 한 번으로 줄이면서 이제 확실히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봤다시피 이제 빨간색 박스에서 리전 프로포설 프로젝션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할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단순 비율을 이용한 계산입니다. 인풋으로 들어온 이미지가 다음과 같이 노란색인 688 곱하기 920이고 이를 통해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지나가서 나온 피처 맵 같은 경우는 43 곱하기 58이라고 하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게 16분의 1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기존 이미지에 있었던 리전 프로포설 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도 16분의 1 사이즈로 축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끝에 있는 좌표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그 비율에 맞게 옮겨서 그대로만 투영을 시키게 되면 됩니다. SPP넷의 장점은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 구조에서 독립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리전 프로포설이 지나가고 여기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 있어도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대로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문 같은 경우는 4개의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하여 SPP넷에 적용해 보면서 개선되는 것을 실제로 실험을 하고자 했습니다. 좌측 테이블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총 4개의 레벨의 피라미드를 사용해서 50개의 빈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SPP를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다중 수준의 풀링을 진행하면 파라미터를 더 사용하면서 오브젝트의 변형이나 공간에 대해서 로버스트하기 때문에 에러율이 향상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 사이즈 학습을 하게 되면 노 SPP나 싱글 사이즈보다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우측 테이블에 진행된 실험은 테스트 뷰단에서 이제 크롭된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그냥 크롭을 하지 않고 전체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실험입니다. 해당 실험을 통해 전체 이미지를 사용하면 당연히 크롭한 것보다 결과가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SPP넷의 클래시피케이션 성능표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제 이미지넷 2012에서 최고 수준이었던 모델들보다 에러율이 더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ILSPRC 2014에서도 3위에 해당하는 좋은 결과를 얻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SPP넷의 디텍션 성능표입니다. 파스칼 VOC 2007에 대해서 MAP 결과값으로 스케일을 변화시키며 SPP를 적용한 것과 RCNN 결과를 비교를 해서 파인 튜닝과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이용하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RCNN과 좋은 성능을 보이는 SPP 레이어 적용 실험으로서 성능 향상에 대한 실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텍션의 경우 ILSRC 2014에서 2위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FAST RCNN입니다. 논문에서 제시한 RCNN의 문제점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오래 걸린다. 둘째, 복잡하다. 셋째, 백프로퍼게이션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인데요. RCNN은 연산을 공유하지 않고 모든 오브젝트 프로포절에 각각 컴포넌트를 적용하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이제 2000개에 대해 각각의 컴포넌트를 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매우 느립니다. 이제 후에 나온 SPPnet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컨볼루셔널 피처 맵을 통해서 오브젝트 프로포저를 접근을 해보았는데 이제 이를 통해서 연산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 빠른 연산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SPPnet 또한 다단계 파이프라인 사용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제 오늘 소개할 논문인 FAST RCNN 같은 경우는 두 이전 연구의 단점을 보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논문에서 있는 FAST RCNN에 대한 오버뷰 픽처인데요. FAST RCNN은 입력으로 이제 전체 이미지와 오브젝트 프로포절이 들어갑니다. 네트워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컨볼루셔널 피처 맵이 생성이 되며 이제 ROI에 대한 피처 맵으로부터 고정된 길이의 벡터를 출력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지나면서 각 ROI에 대한 소프트맥스 확률값과 클래스별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오프셋을 출력하게 됩니다. 전체 학습은 이와 같이 엔드 투 엔드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되게 저자는 엄청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단계별로 한 번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미지에 이제 이미지 전체를 CNN 컨브넷에 넣고 이제 컨브 5 이제 다섯 번째 층까지 와서 이제 ROI 프로젝션을 수행합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냥 같이 보내긴 했는데 ROI 프로젝션 하는 것은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SPP넷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피처 맵에 투영된 ROI들을 ROI 풀링 레이어로 통과를 시켜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만들고 이를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 후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ROI 풀링이 뭐길래 SPP넷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전 모델들과 한 가지 다른 게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와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의 로스를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멀티태스크 로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제 이를 활용해서 백프로퍼게이션을 활용을 하고 학습을 할 때 이용하게 되는데 멀티태스크 로스에 대한 식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FAST RCNN의 경우 두 개의 출력층을 갖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분류의 경우 각 ROI별 클래스에 속할 확률 값을 그리고 회계의 경우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값을 출력을 하며 두 출력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를 U와 V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최종 손실함수는 다음과 같은데 이제 LCLS는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이제 LLOG은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에 대한 로스 그리고 LU에서 U가 1보다 크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나타낸 것이 백그라운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L 로케이션이 적용되느냐 마느냐를 정해주는 파라미터 람다 값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약을 해본 건데요.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를 이미지가 들어가면 이제 셀렉티브 서치를 통하고 리전 프로포설을 통해서 여태까지 지나갔던 컨브넷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수행을 해주고 이제 ROI 풀링을 통해서 값이 나오면 이제 각각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와 리그레션 로스에 대한 것을 합쳐서 멀티태스크 로스라는 것을 통해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에 있어서 백프로퍼게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가 여태까지 말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말한 그 ROI 풀링이 뭐냐라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ROI 풀링은 컨볼루션을 통해 생성된 피처 맵에서 유효한 ROI 특징을 저차원으로 매핑하기 위해서 이제 하이트와 하이트 곱하기 위스로 이제 맥스 풀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이트와 위스 같은 경우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저희가 정해줄 수 있게 되는데요. 논문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ROI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각하며
RCHW의 트플 형태로 정의를 해줍니다. RC는 right corner, left corner를 의미하고 HW는 이제 높이와 너비를 의미합니다. ROI 플링 레이어는 앞서서 SPP넷에서 사용한 SPP 레이어에 이제 그 아까 앞에 같은 경우는 레이어 4까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을 사용하는 이제 하나의 피라미드 레벨만을 이용한 특수 현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 논문에서는 예시로 7x7 하나의 필터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ROI 플링 레이어가 7x7이라고 했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전반적인 학습과 이제 디텍션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전체가 이제 CNN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7x7 플링 레이어를 통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나오게 됩니다. Fast RCNN은 VOC 07, VOC 2010, VOC 2012에서 소타의 MAP를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논문에 앞서서 밝혔듯 RCNN과 SPP넷에 비해서 굉장한 속도 개선을 이루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논문에서 보다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특이값 분해를 사용하여 속도를 향상시킨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전반적인 비전 태스크에 대한 개념을 소개를 드리고 이제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그 오브젝트 디텍션의 시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전반적인 논문에 대해서 좀 훑어봤는데요. 컨볼루션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컨볼루션을 적용하는 오버피트, 그 다음에 최초로 이제 셀렉티브 설치를 이용해서 이제 미리 컨볼루션에 들어갈 아이들을 이제 선정을 해주었던 RCNN, 그리고 이제 그 RCNN의 스페이셜 피라미드 메서드를 이용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벡터들을 하나의 공통된 값으로 인풋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 SPPnet, 그리고 그 SPP넷을 이제 여러 개의 이 스페이셜 이미지 피라미드를 사용하지 않고 한 개의 필터, 한 개의 그 값으로만도 사용해서 좀 더 개선을 시킨 Fast RCNN에 대해서 오늘 다 같이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까지고 저희 이제 그 소규성 석사님께서 이제 다음에 Faster RCN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